예, 우선 국정원 이종석 국정원장의 기관 보고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이 자체 기관 보고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임의 제출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여타 자료들은 누락되었고, 특히 감찰부서가 수원지검의 긴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도 정작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한 이창현 특별수사관이 주도했던 감찰 결과서는 수원지검에 공식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증인이 나왔고, 쌍방울 관계자 그리고 수원지검 관계자, 변호인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기관장께서 특별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창현이라고 하는 특별수사관은 2022년 윤석열이 대통령 되자마자 7월에 이 특별수사를 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수사관이 감찰을 한 겁니다. 감찰을 했더니 쌍방울과 경기도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자료가 다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은 이것을 수사에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과 수원지검이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누락시킨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여기서 아까 박용철 증인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 원장은 2019년 7월 20일부터 24일 리오남은 필리핀이 아닌 제3국에 체류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첩보가 아닌 정보입니다. 2019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리오남 실명 여권을 사용해 이동했다. 그리고 7월 26일에는 제3국에 체류했다. 수원지검이 얘기하는 리오남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제3국에 체류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국가정보기관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리오남은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밖에 없는, 아무 내용도 없는, 아무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리오남이 필리핀에 있었다라고 수사를 조작한 겁니다. 이 수사 조작에 대해서 오늘 국가정보원 원장의 기관 보고를 통해 국민께 알려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스마트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한다면 황해도 지역 내에 스마트팜이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황해도 내에 스마트팜은 건설되어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정원장의 공식적인 정보 보고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그동안 이 쌍방울의 주가 조작과 김성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처음 시작은 변호사 대납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별건을 가지고 와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사냥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제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십시오. 배상윤 회장과 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더니 저희들에게 확인서를 보내왔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본인이 2019년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사업상의 목적이 있었으며 경기도와는 무관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혀, 띄워주세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과거 SBS와 인터뷰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을 재확인합니다 라고 이렇게 팩스로 자료가 왔습니다. KH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
이게 출석을 요구했더니 위원장실로 확인서가 왔고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붙여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쌍방울은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쌍방울이 사업상 목적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아까 김영남 부장검사가 이야기했듯이 쌍방울의 사업상 투자, 사업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다. 이런 말을 다시 한번 KH 그룹 배상윤 회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조경식 증인 잠깐 나와 주시고요. 봉지욱 참고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참고인께서 봉지욱 참고인도 마이크를 좀 가져다 주세요. 네, 잠깐 나와 멈춰 주시고 예, 나와 계시는군요. 봉지욱 참고인께서 리오남이 북경과 보스토크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던데 봉지욱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최근까지도 이제 리오남 참사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리오남 참사는 최근까지도 북경의 캠핑스키 호텔에서 이제 저희 지자체 관계자가 만났습니다. 지난달에 만났고 올 초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저희 대북 사업가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를 만날 수 있는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평양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서 취재원 3명으로부터 이제 크로스 체크를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통일부에 접촉 신고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말 전원이잖아요. 전원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올 초에 여기 좀 이게 확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올 초에 이제 리오남 참사의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이고,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녹음 파일도 있는데 녹음 파일을 재생하게 되면 취재원이 지금 노출이 돼서 그건 재생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였냐면요. 필리핀에 가지 않았고 그때 당시 내가 필리핀에 가서 그 돈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북한에선 그렇게 개인 착복을 할 수 없습니다. 800만 달러 중에 700만 달러는 모두 송명철 조선아태 부실장이 영수증을 써줬는데 100만 달러는 영수증이 없죠. 그 비는 100만 달러를 리오남이 받았다고 검찰이 만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북에 13박 14일을 머무른 사람입니다. 보도 분야 남측 준비 대표로 있었습니다. 북과 협상을 합니다. 생중계를 위해서 KBS에서 생중계 차량을 가지고 올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다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이 차량을 거기다 두고 올 테니 이것은 그때 KBS 기자들과 다 이야기된 겁니다. 올 테니 생중계 차량을 갖고 와서 생중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가서 확인하고 와달라고 조선통신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선통신 사장이 북에 가서 확인하고 와서 하는 말이 생중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중계 차량은 돈도 비싸고 저희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다시 가져 내려가십시오. 라고 해서 KBS가 그 차량을 가지고 갔다가 가져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은 리오남은 필리핀에 있지도 않았으며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돈을 받았다면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치 수용소에 갔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 아까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상희 의원께서 2020년 5월에 최백은 TV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가서 발언한 것을 재생을 하시면서 특별한 협력 이게 쌍방울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대북 송금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한 5차례에 걸쳐서 할부로 돈이 건너갔다는 게 지금 검찰의 공소 사실이고 2020년 1월부터는 쌍방울과 북한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근데 그 영상은 2020년 5월 28일자 영상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시의 경기도는 여러 루트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건 사실인데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2020년 한 6, 7월경에 방북 초청장이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한신 대표한테 리오남이 보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특별한 협력이라는 것은 여러 루트로 방북 추진을 했었고 실제로 초청장이 2020년 중반경 6월경에 왔다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북 사업을 가장 많이 한 경기도지사는 김문수입니다. 그리고 대북 사업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남경필입니다. 경기도지사.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조경식 증인 같은 경우에 박상용 검사실에 김성태와 함께 외부 도시락이 들어갔을 때 같이 도시락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질의합니다. 예,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곤란하십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